소비자 행동론 14주차 14-3 라이프 스타일 개념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개념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소비하는 어떤 방법, 그리고 그들 환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사람들 그들의 주위 세상과 그들의 생각,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규명되는 생활 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활동, 관심, 의견, 인구 통계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활동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취미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가, 뭐 골프, 테니스, 등산, 아니면 여성들은 뜨개질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다양한 취미들이 그리기, 서양화를 그린다, 동양화를 그린다, 서예 이런 것도 취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사건, 그리고 학생들 같으면 방학, 그리고 성인들은 여행을 즐기는 것, 또 아니면 어느 클럽에 들어가서 멤버십으로 활동하는 것,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하는 것, 쇼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활동하면서 어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쪽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들을 구분한데 관심이 가족 중심인가, 아니면 어떤 가정 중심인가, 아니면 관심이 일에 관련된 곳에 소비하는 시간, 생각하는 것, 또 주변 사람들과 이루는 어떤 커뮤니티, 영, 패션에 관심이 있는가, 음식에 관심이 있는가, 매체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의 관심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쪽에서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겠죠. 또 음식은 요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종원 브랜드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그 음식의 맛집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어떤 것을 만들어 보거나 독특한 퓨전 음식을 또 이렇게 선호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매체, 요즘 같으면 예전에는 방송, 신문, 잡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또 SNS 채널들, 나는 페이스북을 한다, 나는 트위터를 즐긴다, 나는 카카오 스토리를 즐긴다, 밴드를 즐긴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느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소비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인데요. 사회 이슈들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에 관련된 내용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관련, 경제 관련.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의 선거 때 되면 부동산, 이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좌우를 했는데요. 경제 부분에 얼마만큼 또 본인의 의견을 갖고 있는가. 교육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입시생을 가진 부모들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 제품에 대한 것도 의견이 있겠죠. 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의견들,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에서도 중요한데요. 연령대별로 내 인구 통계에도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수 있겠죠.
젊은 층과 중년층과 노령층에 따라서 스타일은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런 차이가 있겠죠. 어, 유식한가 아니면 무지한가에 따라서 또 차이가 또 있을 거고요.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라이프 스타일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많았을 경우는 쌍류 사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따를 거고, 수입이 적었을 때는 꼭 그렇지 않지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문화 이런 것들이 더 자리 잡기가 쉽다는 거죠. 직업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나 소비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규모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가족의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가족이 있었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요즘은 싱글족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 규모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어디냐, 도심이냐, 농촌 지역이냐, 어촌이냐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지겠죠. 지역에 따라서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광역시냐 아니면 시군 면단위냐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연령에 관련된 인구 통계에서는 굉장히 연령에 관련된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196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하고 나서 6.25 전쟁이 거의 2년에서 3년에 마무리 지어가면서 1953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인구 비중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높은데 그 소비자들이 영향을 주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크겠고요. 또 세대별 차이, 세대차 이런 것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은 얼마든지 생활 유형이 다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라이프 스타일은 다양한 생활 유형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디에 또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인구 통계적으로는 어떤 인구 통계에 따른 그런 생활 유형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이 라이프 스타일이 유형이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세분화 이해인데요. 패션 팔로워라고 하는데 패션을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브랜드도 중요하고 스타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브랜드도 유명 브랜드여야 되지만 브랜드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여야 되지만 스타일도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인구 통계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인구 통계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봤더니 패션 팔로워는 주로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 쪽은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백화점도 여러분이 가보면 남성 의류는 한 층에 있지만 여성 의류는 두 개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이 패션 쪽에는 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도 대단히 그 부분이 강하다는 것이죠. 또 인구 통계적으로 봤더니 사무직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굉장히 높고 전업주부층 내용까지 고르게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의류 지출 금액이 타세분 시장 대비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류 관련 내용은 그만큼 여성에게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쇼핑 형태를 보면 이 패션 팔로워들은 쇼핑을 즐기더라.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즐기기도 하지만 백화점에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유명 상표 옷을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브랜드 충성도 우리가 브랜드 로열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분들은 굉장히 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면 거기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브랜드를 중시하지만 그 스타일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층이다. 또 혼자서 쇼핑하기보다는 이런 패션 팔로워들은 애인, 아내, 남편 등 아니면 또 지인과 함께 쇼핑하기를 즐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쇼핑보다는 그냥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단품 구매보다는 다른 옷과 함께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엮어서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패션 팔로워를 어떻게 자기 고객으로 유치하느냐 하는 부분은 기업은 굉장한 이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은 여성이 중심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만 주로 패션 팔로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전업주부에서도 강하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의외로 의류 지출 금액이 다른 데 지출하는 금액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혼자 쇼핑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쇼핑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다른 주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소비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세분화한 패션 팔로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추구하는 쪽으로 변하고 어떤 나만의 시간, 편리함, 재충전과 나를 위한 선물 이런 쪽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시간, 편리함, 나를 위한 선물 이런 것인데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피부관리 샵에 가서 피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여행을 즐기거나 아니면 나만을 위한 어떤 미용에 관련된 내용이든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어떤 스포츠를 즐기거나 뭐 이런 자기 만족 추구형이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교감인데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의 만남도 아니면 인간관계 강화를 위해서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또 음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에 대한 소속감인데요. 어딘가 사회단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 같이 해서 타인과의 교감을 이루려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아 발견인데요. 그냥 당연한 건 싫어. 어떤 부분에 모험을 즐기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취미 등을 즐기는데요. 새로운 걸 배우는데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양한 전공과 상관없는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화센터라든가 그래서 그런 곳에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 발견이죠. 나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서기도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스타일의 표현인데요. 나를 표현하고 또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나만의 브랜드를 전달하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웰빙 시대에 여성 파워가
엄청나게 증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는 내용이 넓어졌고 또 남성성의 직업을 여성성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남성성의 직업은 지금 자리는 줄어들어가고 여성성이 더 넓혀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했던 일을 요즘은 여성들이 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더 높고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성 파워가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트로섹수얼적인데 또 오히려 남성이 여성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또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야외로 나가거나 아름다운 커피숍에서 촬영하거나 아주 분위기 있는 곳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자연의 여행을 나가거나 이런 내용들의 충족을 시키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타인과 어떻게 교감을 이루는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아를 발견하고 개인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유형을 분류를 해봤더니 굉장히 가장 높은 게 좀 조화론자들이 높더라. 그래서 여러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커뮤니티를 이룬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 브랜드, 자기 기업에 대한 어떤 관련된 그런 동호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지금 소비자 유형 분류 중에서는 전통주의자죠. 좀 클래식한 과거를 그대로 지켜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고객들을 소비자를 이야기합니다. 좀 즐겁게 살자. 향락주의자가 한 11% 정도. 또 사회는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이 규율 숭배자가 있습니다. 잘 지켜야 돼. 향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가, 모험가 이런 형식으로 소비자 유형이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되어 있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표로 한번 다시 봤습니다. 미기람 사람은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그래서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것은 조화론자가 많고 옛 것이 지켜지는 것은 전통주의자가 많고 또 향유 와서 즐겨가는가 하면은 또 규율 숭배자가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밸런스가 맞게 움직여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세분화 사례인데요. 패션 시장의 세분화를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브랜드를 증시하는 쪽, 쇼핑을 선호하는 쪽 이렇게 했는데요. 브랜드와 쇼핑을 강하게 둘 다를 선호하는 쪽을 패션 플로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션 플로어는 가장 규모가 큰 층이고 그리고 쇼핑을 즐기고 브랜드와 스타일을 함께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쪽은 패션에서 아주 중요한 소비자, 중요한 고객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고객으로 이끌냐가 아주 기업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에서 봤듯이 혼자 쇼핑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다니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여성 비중이 높은데 직장 여성이나 전문직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도 이쪽에 관심 비중이 엄청 높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잉 쇼프라고 하는데요. 계획적인 구매를 하는 어떤 그런 고객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격에 민감하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좋겠죠. 유명 브랜드보다 패션성이 강한 보세 옷을 할인 은행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부분인데요. 이 고객들을 대비해서 대형 쇼핑몰,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들은 중저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포진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 고객들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서 꼭 고가 옷이 아니더라도 패션성이 강한 그런 옷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입하는, 그리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고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고객들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도 적절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패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패션성이 강한 그런 옷들, 패션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브랜드 스타일을 선호하는 쪽인데요. 브랜드를 중시하는 쪽인데요. 어찌됐든 이 내용과 저 내용 상관없이 브랜드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나 유명 브랜드 옷,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봤더니 주로 젊은 남성층이 주로 차지하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떤 내용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유명 브랜드 옷, 그래도 또 한 브랜드에 꽂히면 그쪽에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이 이 브랜드 스타일, 이 고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남성층이 차지하는 쪽이 많은데요. 이쪽에 남성층이 차지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선물도 설령 남성 품목이지만 여성이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하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와이프가 남편 것을 준비해 줄 때 이쪽을 선호한다든가 했을 때 이쪽 여기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선물할 때라든가 이랬을 때 유명 브랜드 쪽으로 선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은 남성층, 주로 젊은 남성층의 선호가 높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인디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객들은 쇼핑 및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그냥 낮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낮고 쇼핑에 대한 관심도 낮고 또 이 고객들은 가격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민감한 가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등산과 같은 정적인 스포츠를 선호하더라. 등산과 같은 동적인 정적이 잘못되어 있네요. 동적인 스포츠를 선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등산복, 등산 스포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로 연령층이 높은 남성층 비중이 높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남성 시장에서 연령층이 높은 쪽은 패션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령이 많은 남성 쪽, 이쪽은 브랜드라든가 쇼핑을 선호하지 않더라.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중이 낮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션을 주로 한다면 패션업의 대상 고객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면 패션 팔로워를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브랜드와 스타일을 이끌면서 패션 시장에 리더로서 달려가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이면서 패션 스타일이 뛰어난 이런 쪽 브랜드들이 값도 고가면서 또 매출도 많이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해서 고가의 부틱 상품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패션 팔로우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중에도 그러면 이 시장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죠. 또 브랜드를 중시하는 고가 브랜드 아니면 저가이면서 패션성이 강한 옷을 좋아하는 고객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장에 포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포지션 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패션성이 강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브랜드와 스타일을 선호하는 아주 고가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 아니면 뭐 브랜드와 스타일까지 뛰어난 내용을 좋아하는 고객층이 있는데 이 고객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적지만 물론 규모가 적은 대신 이 시장은 브랜드도 또 이런 패션 팔로우 브랜드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 시장의 틈새 시장으로서의 시장은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웃도어가 한 시기에 피크를 이루는 적이 있었는데요. 독특한 현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현상인데 2000년도 웰빙 바람이 불면서 등산 인구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등산이 패션화할 정도 됐는데요. 조금 기형적인 시장의 형성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웃도어 쪽은 보통 패션에서 캐주얼 쪽에 스포츠 룩에 가까운 스포츠성 스타일, 스포츠 룩 디자인 쪽 이런 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산복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가 지금은 주춤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남성 주로 등산을 많이 다니는 정적인 스포츠를 선호하는 이 사람들의 남성 비중이 높은데 이런 것들은 주로 지금 패션 인디프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브랜드는 소비자를 잡는다면 남성 나이가 많은 주로 연령층이 높은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브랜드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등산과 같은 어떤 스포츠 쪽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 아웃도어 쪽의 저렴한 브랜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패션 시장의 세분화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교재에서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14주차 13-3 14-3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네요. 마지막 한 주 내용은 지금 15주차는 15주차가 마무리되면서 15주차에 레포트로 중간 아니 기말고사를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란에 올리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